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쿄 시내 한복판 수백 명의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무술 교류회의 화려한 무대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움직였어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 평범한 얼굴의 그 사람이요. 0.3초. 단 0.3초 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경호원들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매일 무시하고 비웃었던 그 남자가 대체 누구였는지를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고요. 그렇다면 이제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가 처음 그곳에 도착했던 그날로 말이에요. 월요일 아침 9시 도쿄 시부야의 한 빌딩. 야, 조선 사람. 커피 좀 타와. 야마모토 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2살의 남자 강민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책상은 사무실 구석 복사기 옆이었습니다. 가장 시끄럽고 가장 좁은 자리였죠. 민수는 한일 합작 보안 컨설팅 회사 도쿄지사에서 일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이력서에는 그저 한국 중소기업 경력 5년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면접 때 일본어 실력을 물었을 때도 조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더듬거리며 대답했었죠. 민수씨, 이거 복사 200부 해줘요. 1시간 안에요. 일본인 동료 직원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민수는 묵묵히 받아들었어요. 동료들은 그가 일본어를 잘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들의 대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었지만요. 복사기 앞에 서서 기계음을 들으며 민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회색빛이었어요. 너 말이야, 점심시간에 도시락 싸온다며? 가난하긴. 뒤에서 들려온 일본어 대화. 민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듣지 못한 척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 돈 아끼려고 악착 같잖아. 그래도 일본에 와서 일자리라도 얻었으니 감사해야지. 낄낄대는 웃음소리. 민수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곧 다시 복사 버튼을 눌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은 무리지어 식당으로 향했어요. 민수를 부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듯 옥상으로 올라갔죠. 편의점에서 산 김밥과 물 한 병. 그게 그의 점심이었어요. 옥상 난간에 기대어 앉아 김밥을 먹으며 민수는 서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반도가 있는 방향이었어요. 정확히는 서울 그리고 국립묘지가 있는 곳이었죠. 미안하다. 승현아. 작게 중얼거린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꺼내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볼 용기가 없어서였죠. 오후 내내 민수는 자비를 했습니다. 서류 정리, 택배 수령, 회의실 청소. 보안 컨설팅 회사 직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일들이었어요. 민수 씨, 내일 큰 행사 있는 거 알죠? 장비 트럭에서 내리는 거 도와줘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야마모토 부장이 코웃음을 쳤어요. 역시 한국 사람은 이런 일이나 시켜야 해. 중요한 일은 못 맡기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민수는 동료들보다 30분 늦게 사무실을 나섰어요. 남은 정리를 혼자 마쳤거든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도쿄 거리를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는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그 평범한 남자가 왜 이곳에 있는지를요. 다음날 아침 회사 전체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한일 5호 무술 교류회라는 거창한 이름의 행사가 이틀 뒤로 다가왔거든요. 주체는 사토 가문. 일본 무도계에서 4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 중의 명문이었습니다. 민수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트럭에 실린 장비를 내렸어요. 음향기기, 조명, 의자들. 땀을 뻘뻘 흘리며 짐을 나르는 동안 일본인 동료들은 그늘에서 지시만 했죠. 민수씨, 그거 조심해서 옮겨요. 비싸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무거운 스피커를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죠. 오후가 되자 전 직원이 사토 가문의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행사 전 사전답사라는 명목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사토 가문에 대한 예의 표시였죠. 와, 정말 크네요. 도장에 들어선 순간 누군가가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전통 일본식 건물. 마룻바닥은 반들반들 윤이 났고 벽에는 수백 년 된 검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도복을 입은 여성이 나타났어요. 28살의 사토 사쿠라였죠. 그녀는 전통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고 허리에는 검도 6단을 상징하는 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쿠라의 눈빛이 냉랭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도장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제자 2명이 뒤따랐죠. 우리 사토류 검술은 실전을 중시합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닌 단 한 번의 배기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이죠. 사쿠라가 검을 뽑았습니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번개처럼 빠른 배기. 휘! 집단이 두 동강 났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에도 검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쿠라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갑기만 했죠. 검도의 기원은 일본이니까요. 한국 검술도 결국 일본에서 배워간 거 아닙니까? 야마모토 부장이 껄껄 웃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원래 배우기만 하잖아요. 사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구석에 서 있던 민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한국분이죠? 민수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무술 경험은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사쿠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역시. 한국 남자들은 무술에 관심이 없죠. 5년 전 교류 전에 왔던 사람들도 실력이 형편없었어요. 특히 여자 대원 1명 빼고는요.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린 것처럼요. 그 여자. 뭐였더라? 강승연? 그랬나? 꽤 잘했었는데.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쿠라가 다시 시범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더 정교한 동작들이었죠. 제자와의 대련 장면도 보여줬어요. 압도적인 실력 차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우리 사토 가문은 대대로 무사의 정신을 이어왔습니다. 명예와 실력 그리고 자부심. 그게 진정한 무도입니다. 박수 소리가 도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쿠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검을 걷었어요. 시범이 끝나고 다과 시간. 민수는 말없이 물을 따라 사람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때 사쿠라가 다가왔어요. 물 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사쿠라가 그것을 받아들려다 말고는 손을 거뒀어요. 아, 미안해요. 저는 한국 사람 손이 탄 물은 안 마셔요. 주변에 있던 일본인들이 키득거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컵을 든 채로요. 사쿠라가 그를 지나쳐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한국 남자들은 별거 아니네. 민수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컵 속에 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교류회 전날 저녁 호텔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무술 대표단과 일본 측 인사들이 참석한 환영 리셉션이었어요. 민수의 회사도 경호 및 행사 지원 업체로 참여했죠. 민수는 연회장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대기하는 것. 다른 직원들이 VIP 응대를 할 때 그는 그저 벽 옆에 서 있기만 하면 됐죠. 건배. 일본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환호성. 사람들은 술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화기애애 보였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민수 옆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민수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한국 대표단 사범이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내일 경기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전부였어요. 사범은 다시 자리로 돌아갔고 민수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어요. 술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연회장 중앙에 사쿠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녀는 전통 기모노 대신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우아한 외모와 달리 그녀의 걸음걸이는 약간 흔들리고 있었죠. 한국 대표님들 내일 경기 기대하고 있어요. 사쿠라의 목소리에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났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전처럼 재미있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때 그 여자. 강승연이라고 했나? 그 정도 실력자가 또 있나요? 한국 사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승연 선수는 아쉽게도 작고하셨습니다. 어머 그래요? 얼마나 아깝게. 사쿠라의 목소리는 안타까운 척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녀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연회장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서 있는 민수를 발견했죠. 저기, 당신. 사쿠라가 민수를 가리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어요. 어제 그 한국 사람. 이리 와봐요. 민수는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사쿠라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술 냄새가 물씬 풍기는 얼굴로 그를 올려다봤어요. 당신도 무술하세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잡무. 합니다. 사쿠라가 픽 웃었습니다. 역시. 한국 남자들은 다 그렇죠. 여자들은 특전사니 뭐니 하면서 싸우러 오고 남자들은 짐이나 나르고. 주변 일본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불편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사쿠라가 민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민수의 턱을 들어 올렸죠. 그래도 얼굴은 봐줄만 하네. 우리 집안 어때요? 예? 우리 사토 가문. 400년 역사의 사무라이 집안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결혼하면 신분 상승 아니겠어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가 결혼해줄까요? 한국인 남편 하나 정도는 거느릴 수 있으니까.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결혼 제안의 형태를 빌린 완벽한 무시였죠.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싫어요? 아니면 감사해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쿠라가 킬킬 웃었습니다. 주변 일본인들도 따라 웃었어요. 한국 대표단 중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연장자가 손을 내저으며 말렸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어요. 사쿠라는 코웃음을 치며 와인잔을 비웠습니다. 역시 재미없네. 그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어요. 내일 경기는 재미있겠죠? 5년 전 그 여자처럼 잘하는 사람만 없다면요. 민수는 다시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연애는 계속됐고 웃음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만은 끝까지 웃지 않았어요. 교류의 당일. 거대한 체육관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1000명이 넘는 관중이 객석을 메웠고 무대 위에는 한일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민수는 무대 뒤편 장비실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어요. 혹시 모를 기술적 문제에 대비해 대기하는 것. 무대 위 경기는 그에게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죠.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거압도 대결. 한국 대표가 무대에 올랐어요. 35살의 베테랑 사범이었습니다. 상대는 일본의 젊은 6단 보유자였고요. 시작. 칼이 번쩍였습니다. 일본 선수의 발도술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빨랐어요. 한국 선수가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된 후였습니다. 일본 승.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첫 경기부터 일본의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 검도 대결. 이번에도 한국 대표가 고전했어요. 일본 선수의 정교한 기술에 밀려 3대1로 패배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일본인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죠. 민수는 무대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손은 어느새 난간을 꽉 잡고 있었어요. 세 번째 경기. 여자부 검도.
한국 대표로 20대 후반의 여성 사범이 나왔습니다. 상대는 사쿠라였어요. 사쿠라는 천천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관중석이 조용해졌죠.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쿠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년 전 이 자리에서 한국의 강승연 선수와 대결했습니다. 제가 졌었죠. 관중석이 술렁였어요. 사쿠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날의 패배는 제 인생 최대의 굴욕이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죠. 오늘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강승연 선수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무대는 계속되는 법이죠. 오늘은 제가 이깁니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사쿠라의 칼끝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한국 선수가 막아냈지만 두 번째 공격은 막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머리치기였죠. 1번 1점. 또 한 번의 공격. 한국 선수는 거의 반응하지 못했어요. 1번 2점. 채 1분도 안 돼 경기가 끝났습니다. 3대 0. 사쿠라의 압도적 승리였어요. 사쿠라는 승리의 구호를 외치며 검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관중석이 떠나갈 듯 환호했죠. 5년 전 그 여자는 어디 갔나요? 사쿠라가 한국 선수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설마 저 정도가 최선은 아니겠죠?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고 왔어요. 무대 옆에 서 있던 민수. 그의 주먹도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세게 쥔 탓에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경기가 모두 끝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VIP 라운지에서는 한일 양국 고위 인사들의 간담회가 열렸어요. 사토 켄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민수의 회사 사장도 참석했죠. 민수 씨, 음료 서빙 좀 도와줘요. 야마모토 부장의 지시. 민수는 조용히 라운지로 들어가 음료를 나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경기 정말 훌륭했습니다. 역시 사토 가문은 다르군요. 일본 인사들의 칭찬. 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한국 측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5년 전 강승연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작전 중 사고로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켄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때 일이 참. 민수가 켄지 앞에 차를 놓으려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이 살짝 흔들렸죠. 하지만 곧 안정을 되찾았어요. 켄지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습니다. 잠깐.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켄지의 눈이 민수의 손놀림에 멈췄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고 있었죠. 당신. 잠깐만요. 켄지가 민수를 불렀지만 민수는 듣지 못한 척 라운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켄지는 민수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저 사람. 뭔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폐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무대 위로 한일 양국 대표들이 올라왔어요. 악수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고 우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행사였죠. 켄지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한일 양국의 무술 교류가 더욱 깊어지길. 바로 그때였습니다. 탕. 총성.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켄지의 바로 옆 연단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나무 파편이 튀었죠. 으아.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1000명이 넘는 관중이 동시에 일어섰어요. 무대 위 사람들도 얼어붙었습니다. 두 번째 총성. 탕. 이번에는 더 가까웠어요. 켄지의 발앞바닥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누군가 그를 정확하게 조준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켄지까지 최소 10m. 달려가기에는 너무 먼 거리였죠. 켄지는 공포에 질려 굳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총성이 울릴 차례였어요. 그 순간 무대 옆에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민수였어요. 0.3초. 그는 켄지와의 거리 10m를 순식간에 좁혔습니다.
경호원들의 눈에는 그저 흐릿한 잔상처럼 보였죠. 그가 켄지에게 도달했을 때 세 번째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민수는 켄지를 강하게 밀어냈어요. 켄지의 몸이 무대 바닥으로 쓰러졌고 총알은 빈 공간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엎드리세요. 민수의 목소리. 처음으로 들리는 강렬한 음성이었어요. 명령조의 주저함 없는 훈련된 군인의 목소리였죠. 민수는 즉시 총성의 방향을 파악했습니다. 체육관 2층 동쪽 비상구 근처. 약 50m 떨어진 위치였어요. 그는 머뭇거림 없이 달렸습니다. 관중석 사이를 뚫고 계단을 뛰어오르며 장애물을 넘어. 그의 움직임은 일반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고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2층 비상구. 문이 열려 있었어요. 민수는 그곳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복도 끝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보였죠. 총을 든 채 도주하려는 중이었어요. 민수와 저격수의 거리 약 20m. 민수는 더 빨라졌습니다. 저격수가 뒤를 돌아봤을 때 민수는 이미 그의 5m 앞까지 와 있었어요. 뭐야? 저격수가 총을 겨눴습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민수의 손이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꺾는 소리. 저격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죠. 민수는 단 2번의 동작으로 저격수를 제압했어요. 팔을 비틀어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무릎으로 등을 눌렀습니다. 완벽한 체포 자세였어요. 움직이지 마.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저격수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뒤늦게 도착했어요. 그들은 민수와 제압된 저격수를 번갈아 보며 입을 벌렸죠. 대체 어떻게? 무대로 돌아왔을 때 켄지는 아직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사쿠라가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다. 켄지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봤어요. 민수는 조용히 무대 옆으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잠깐. 켄지의 목소리가 그를 멈췄어요. 당신, 대체 누구요?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민수에게 쏠렸어요. 사쿠라도 민수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죠. 방금 그 움직임. 당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10m를 0.3초에, 20m를 순식간에. 완벽한 제압술. 그것은 절대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저격 사건 후 2시간. 경찰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격수는 켄지와 과거에 금전 분쟁이 있던 인물의 청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민수는 목격자이자 체포자로서 간단히 진술만 하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강민수 씨,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민수를 불렀어요. 사토 켄지님께서 따로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죠. 사토 가문 저택. 전통 일본식 건물. 켄지는 조용한 다실에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쿠라도 함께였습니다. 앉으시죠. 켄지가 방석을 가리켰어요. 민수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먼저 목숨을 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 무도계의 거물이 한국인 말단 직원에게 절을 하는 모습. 사쿠라는 복잡한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 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10m를 0.3초에 주파하고 20m 거리에 무장한 범인을 단 2번의 동작으로 제압하는 것. 그건. 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특수부대 출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5년 전 제가 한일 합동 군사훈련 참관단으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의 707특임대를 봤어요. 사쿠라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한 명의 대원을 봤습니다. 코드명 실버울프. 그는 전설이었죠. 60명의 일본 자위대 특수부대원을 혼자 제압하는 훈련을 봤어요. 15분 만에요. 켄지가 민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 움직임. 오늘 제가 본 당신의 움직임과 똑같았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실버울프.
당신이었습니까? 민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다니?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강민수일 뿐입니다. 사쿠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요. 707특임대? 한국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이 왜 우리 회사에서 자비를 하는 거예요? 민수가 처음으로 사쿠라를 똑바로 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무슨 소리예요? 부대를 나온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재취업에 실패했고 일본이라도 와야 했죠.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켄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왜 부대를 그만두셨습니까? 실버울프 같은 인재를. 작전 실패가 있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5년 전입니다. 정보 유출로 인해 대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대원이 강승연이었습니다. 강승연. 켄지가 되뇌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제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팀장이었고 제가 작전을 지휘했으니까요. 승연이는 제 후배였습니다. 민수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구겨지고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 사람이 승연입니다. 26살이었어요. 특전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무술을 사랑했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일 교류전에서 이긴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일본 무술도 배우고 싶다고, 언젠가 다시 일본에 와서 정정당당하게 대결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쿠라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전 중에 정보가 새어나가는 바람에 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부대를 그만뒀습니다. 계속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승연이의 부모님께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민수가 켄지를 봤어요. 그 정보 유출에 일본 측 인사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나였습니다. 나였습니다. 켄지의 고백에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사쿠라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켄지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내 도장의 제자 중 한 명이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그 제자는 10년 넘게 우리 도장에 다녔습니다. 나를 스승으로 믿었고 나도 그를 믿었죠. 하지만 그는 조총련과 연결된 공작원이었어요. 켄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가 한일 합동훈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건 내 탓입니다. 나는 그에게 방위성 관계자를 소개해줬어요. 무술 교류 차원에서요. 하지만 그는 그 연주를 이용해 훈련 정보를 빼냈습니다. 사쿠라가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그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고 결국 강승연 하사의 작전에 사용됐습니다.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고통이 담겨 있었죠. 우리는 위장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우리의 위치와 임무를 알고 있었어요. 매복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눈을 감았어요. 승연이가 나를 대신해서 총탄을 맞았습니다. 팀장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랬군요. 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1년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제자가 체포됐고 진실이 밝혀졌죠. 내가 믿었던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에. 켄지가 민수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 온 겁니까? 나를 복수하러? 민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민수가 주머니에서 또 하나의 사진을 꺼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노부부의 사진이었습니다. 승연이의 부모님입니다. 부산에 계세요. 민수의 손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어머니는 딸이 왜 죽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 하셨어요.
작전 실패라는 말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죠. 아버지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딸을 잃은 후로 거의 말을 안 하세요. 사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분들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어요. 정보 유출이 있었고 그것이 일본에서 비롯됐지만 사토 선생님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요. 민수가 켄지를 봤어요. 승현이는 선생님의 검수를 존경했습니다. 교류 전후에 항상 말했어요. 사토 가문의 검술은 정말 아름답다. 언젠가 다시 배우고 싶다고요. 켄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존경했다고? 네. 승현이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그 아이의 성격이었으니까요. 민수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사토 선생님은 아기가 없었다고. 선생님도 피해자였다고. 승현이가 존경했던 그분은 여전히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요. 켄지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60평생을 무술에 바친 노무사가 한국의 젊은 전사 앞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사쿠라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제가 당신을 그렇게 모욕했는데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5년 전 그분에게 졌다는 게 너무 치욕스러워서 한국을 무시했어요. 한국 사람들을 깔봤고 당신을 사쿠라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승현이도 당신을 존경했습니다. 교류 전후에 말했어요. 사쿠라 선수는 정말 강하다. 다음에 만나면 더 잘 싸우고 싶다고요. 그랬나요? 네. 그 아이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라이벌로 봤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싶어 했습니다. 사쿠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민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지어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이제 승현이 부모님께 전화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이 흐른 뒤 부산 국립묘지 5월의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한 여성이 꽃다발을 들고 묘 앞에 섰어요. 전통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사토 사쿠라였습니다. 강승현 하사님. 사쿠라가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늦었지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했던 사토 사쿠라입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당신이 저를 존경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당신을 욕되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쿠라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무도가 무엇인지. 당신이 그리고 민수 씨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묘지 입구에서 민수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노부부가 서 있었어요. 승현의 부모님이었죠. 저 아가씨가 사쿠라라는 분입니까? 승현의 어머니가 물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에서 오셨어요. 승현이를 만나러요. 우리 딸이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알았었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묘를 바라봤습니다. 사쿠라가 일어나 다가왔어요. 그녀는 두 분께 깊이 절했습니다. 강승현 하사님의 부모님이시죠? 저는 일본에서 온 사토 사쿠라입니다. 어머, 그 유명한. 부끄럽습니다. 저는 승현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머니가 사쿠라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딸이 당신을 좋아했다고 들었어요. 다시 만나 겨루고 싶어 했다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두 여성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국경을 넘어 오해를 넘어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부산의 한 식당에서 넷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승현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때로는 울었어요. 민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쿠라가 물었어요.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무슨 일을요? 청소년 무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특수부대 경험을 살려서 아이들에게 호신술과 정신력을 가르치고 있어요.
승연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이구만. 우리 딸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했지. 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승연이의 이름으로요.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사토 선생님께서도 후원해 주셨어요. 강승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무술을 배우고 싶은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쿠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일본에서도 같은 일을 시작하셨어요.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함께 무술을 배우는 교류 프로그램이에요. 이번 여름에 첫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그렇군요. 민수 씨 강사로 와주실 수 있나요? 아이들이 진짜 전문가에게 배워야 하니까요. 민수가 잠시 생각하다 웃었어요. 좋습니다. 승연이도 기뻐할 거예요. 그로부터 석 달 후. 도쿄 사토 도장. 한국과 일본의 10대 청소년 30명이 모여 있었어요. 민수와 사쿠라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2주 동안 함께 훈련합니다. 민수가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사쿠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무술은 상대를 쓰러뜨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힘입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어요. 젊은 여성 특전사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은 강승연 하사님입니다. 한국의 영웅이자 진정한 무도인이었어요. 이분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쿠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함이란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를 지키는 것. 승리란 상대를 꺾는 게 아니라 서로를 높이는 것. 무술이란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힘이라고요. 아이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사진을 올려다봤어요. 여러분도 이분처럼 되길 바랍니다. 강하지만 겸손하고 자신감 있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무도인으로요.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아이들과 일본 아이들이 짝을 이뤄 연습했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금세 웃음소리가 도장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주머니 속 사진. 환하게 웃는 승연의 모습. 승연아 보고 있니? 내 꿈이 이뤄지고 있어. 저녁. 훈련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사쿠라가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민수 씨 고맙습니다. 뭐가요? 저를 바꿔줘서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해줘서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승연이가 한 거죠. 그래도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사쿠라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터 제 인생은 승연님의 뜻을 이어가는 데 쓰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진정한 이해와 우정을 위해서요. 민수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승연이가 기뻐할 거예요. 당신을 정말 존경했으니까요.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승연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자신이 사랑했던 무술이, 자신이 꿈꿨던 한일 우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보며요.